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담사가 가지는 자세라든가 이야기 치료 이론에서 이야기라든가 이야기 치료에서 갖고 있는 인간관이라든가 이야기 치료는 어떠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이야기 치료도 이야기 치료지만 상담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상담의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가 중심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여적 상담이라는 구조를 가진 이야기 치료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상담 이론이라는 것은 정식 분석적 이론과 같이 내담자는 말을 하시오. 그러면 상담사는 그 이야기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들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억압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절차를 밟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사실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이 전문가적 상담이었고 그러한 상담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 살아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서 일정한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다 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발견하신 부분이 이 칼 로저스라는 상담사인데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실행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적인 식견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해석해 주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 내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만 있게 한다면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실행 경향성에 의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지요. 첫째가 적극적 공감을 해라. 그가 이야기를 하면은 듣고 있는 자세를 떠나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서 뭔가 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수용을 해라. 그러고 세 번째로는 상담사도 그에 대해서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내라. 즉 상호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인본주의 상담이 이 주류를 이루어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전문가적 상담이 없어지고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그 이론들은 충분히 자기 역할과 상담에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치료 상담이 오면서 참여적 상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참여적 상담이라는 것은 이자관계의 상담이 아니고 삼자관계의 상담일 때라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내담자 중심이다, 전문가 중심이다 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이자관계를 두니까 만들어진 용어라고 한다면 참여했다면 여기에 누군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참여를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야기 치료가 가지고 있는 상담 구조이고 이야기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도대체 누가 참여를 했지? 상담은 비밀인데 도대체 누가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게 있단 말이냐 하면서 다소간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치료에서의 참여적 상담에 참여를 해 들어오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문제입니다. 문제를 전에는 내담자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재화를 시키게 됩니다. 즉, 그 문제를 외재화시켜서 인격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인격성.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은유법이다, 비유법이다 할 때 어인화시키는 부분을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물에도 인격을 가진 양, 그 사물에 이름을 붙여서 물량, 그 다음에 나무를
나무님, 바람님 하면서 마치 이 주어진 사물을 인격화시켜서 그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이지요. 그런 것들은 시에도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영화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더 많이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근데 한 20년 전에 마이클 화이트라는 분이 문제를 외제화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즉 말해서 우울이다, 그 다음에 갈등이다, 그 다음에 분노다, 이런 부분들을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우울이라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지금 갈등이라는 것은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식으로 문제를 외제화시켜서 인격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큰 어떤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서 인격체로 다루면서 문제와 그 사람 간의 관계에 공간을 형성해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 문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들을 탐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야기 치료 이론은 물론 전문가 중심의 상담이나 내담자 중심의 상담 구조를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에서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참여적 상담이라는 구조를 창조해내서 문제를 인격화시켜서 1대1의 관계에서 책임을 서로 지면서 상담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치료 상담 구조가 좀 더 새롭게 와닿고 좀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